안녕하세요. 네, 시스코와 함께하는 손쉬운 컨테이너 인프라 구축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세션을 진행할 시스코 코리아 CISG 팀의 김용호 프로, 박한진 이사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컨테이너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에서는 앱 중심의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고려되는 이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를 손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현하는 방법, 또 인프라까지 풀스택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구축한 후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션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 앱에 이제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한 2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사실 이 모든 앱이 모두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모든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온프렘 방식 위주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모든 비즈니스가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바뀐 IT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함께 사용하는 이 멀티 클라우드로의 고객의 IT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인프라는 과연 기존의 인프라 환경과 무엇이 다를지, 그리고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익숙한 전통적인 IT 아키텍처는 보통 하드웨어 인프라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로 구축된 환경입니다. 이 VM을 만들어가지고 OS 설치하고 또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웹서버 단임 프론트엔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DB, 이렇게 3티어 구조로 구현된 환경이 익숙한 환경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VM 기반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라든가 아웃 모두 수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변화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트렌드로 접어들면서 과연 이런 전통적인 아키텍처가 적합한가는 사실 많은 고객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일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변경을 위해서도 사실 이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야 되고 또 리소스가 필요할 때 스케일업이라든가 스케일아웃 하는 것들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포나 관리 부분도 사실은 다 일일이 매뉴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이런 현재 사회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불리는 요즘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박한진 이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얘기해서 컨테이너 위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변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컨테이너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컨테이너는 OS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가상 머신이나 OS를 떠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장점은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고객분들에게 매우 훌륭한 장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에서 제공하는 리플리카 셋이나 디플로이먼트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리플리카의 숫자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놀리틱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수정사항만 반영하려고 해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변경이 필요한 서비스, 즉 해당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 레벨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또 재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죠. 그러면 시스코에서는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수동으로 확인하고 또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각 버전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배포하는 사람이 개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에 맞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일일이 설치를 해줘야만 하죠. 현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구성 요소들은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것들 외에도 다양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가상화 환경처럼 사실 손쉽게 이제 하이퍼바이저 설치해서 GUI 환경 해가지고 버튼 클릭 몇 번만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가상화 환경을 쓰시면서 컨테이너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있다면, 사실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환경 자체를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코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매우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 시스코의 인터사이트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인터사이트의 이제 통합 대시보드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GUI 방식으로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손쉽게 배포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오픈소스의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업스트림 레벨의 쿠버네티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시스코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현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 줄여서 저희가 이제 iCase라고 짧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사이트라는 이제 통합 운영 플랫폼에 접속하시면 이 인터사이트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구성을 위한 컨피그레이션 탭에 들어있는 이 프로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iKS를 이제 구성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 5가지 단계, 이 5단계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매우 쉽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제 필수적인 내용만 입력하시면 이 완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짠 하고 나타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사용자의 정보랑 이제 초기 구성에 필요한 뭐 DNS, NTP 서버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iKS는 이제 우리가 처음 어느 웹사이트 가입할 때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고 이 아이디와 인증서 기반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제 뭐 SSH 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개인기와 공개키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할 아이디와 이 생성된 공개키를 입력해 주시면 이 첫 번째 단계는 끝이 납니다. 이 두 번째는 당연히 네트워크 대역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트워크 IP 대역을 입력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이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파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IP 대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16비트 IP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대역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파드들끼리 통신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를 위한 대역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접속하거나 관리를 위한 IP 대역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대역이라고 말하는 그 대역을 고객사 상황에 맞춰서 실제 운영황에 맞춰서 기입해 주시면 이 네트워크 대역 입력 작업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컨트롤러 노드에 대한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몇 개의 컨트롤 노드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노드 수량을 맞춰서 이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iKS는 1.2.1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1.23 버전대가 출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iKS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쿠버네티스 버전을 시스코에서 내부적으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검증한 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출시된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보다는 당연히 조금 낮은 버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객분들의 운영 환경을 보면 가장 최신보다는 바로 전이나 전전 버전을 많이 그렇죠. 사용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V센터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가지고 컨트롤 로드를 배포할지 사이징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상 머신이겠지만 이게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인프라, 그렇죠. 하드웨어에 대한 리소스겠죠. 사이즈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워커 노드에 대한 설정을 할 차례인데요. 워커 노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컨트롤 노드와 동일하게 설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노드를 사용하실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어떤 걸 사용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컨트롤 노드와 같은 쿠버네티스 버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워커 노드의 설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애드온 서비스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필요한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일일이 설치해 주면서 구성을 맞춰야 되는데, 시스코의 IKS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서드 파티 솔루션인 애드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그리고 두 번째가 그라파나 기반의 이제 모니터링 대시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메쉬 매니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애드온 중에서도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서 서드파티 솔루션을 자동으로 설치해 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별도의 비용을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모두 다 설치하실 때 세 개 모두 다 설치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들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개 단계가 모두 끝나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쉽죠. 예. 그러게요. 제가 앞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이 좀 복잡하다, 까다롭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말이 무색하게 너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손쉽게 구축을 해주셨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앞에 5단계를 거치게 되면 한 대략 20분에서 30분 안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이 완료된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 단계만 보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성이 참 쉽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설치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포하고자 하는 vCenter 내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을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VM에 대한 OS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 OS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축되며 서드파티 솔루션 설치를 위한 헬름 차트가 구성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칼리코 CNI, 영구 스토리지 사용을 위해서는 vSphere CSI가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택한 애드온인데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그리고 서비스 메시 매니저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 입력과 클릭만으로 손쉽게 구성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될 인프라 영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인프라, 즉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당연히 구축이 되어야 되고, 이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많이들 구성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부분도 똑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사실 똑같죠. 그렇죠. 네. 네. 전통적인 인프라 영역을 고민하면서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고객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컨테이너를 위한 인프라로서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 박한일 이사님, 뭐 좀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이 사실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시스코는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로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그 위에 설치되는 OS와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상의 아키텍처와 엔터프라이즈급의 성능을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 통합 플랫폼의 이름이 바로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올인원 솔루션을 얼마나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지, 앞에서는 이제 5단계의 태스크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좀 더 심플하게 3단계의 구성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물리 서버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매하시면 해당 서버를 렉에 장착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통합 패블릭 모듈에 서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전원을 켜시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통합 패브릭 모듈은 연결된 서버에 하드웨어 정보를 가져오고,
각 서버의 펌웨어 버전을 포함한 시스템의 헬스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연결 및 인식 단계를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IWE를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IWE를 구성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IWE에서 필요한 IP를 입력해야 됩니다. 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 IP, 또 클러스터를 위한 클러스터 IP, 하이퍼바이저 운영을 위한 IP,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운영을 위한 스토리지 클래스의 IP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OS와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저장될 내용을 두벌 복제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할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벌 복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물리 서버에 리눅스 기반의 OS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해당 OS 위에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가 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이 하이퍼바이저는 HA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영구 저장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가 구성이 됩니다. 기존의 이러한 물리 환경 구성이 운영자나 파트너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IWE는 물리적인 환경 구성을 이 클릭만으로 모든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IP 정보와 계정 정보,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쿠버네티스의 버전 정보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IKS의 구성이 VM웨어 기반의 vCenter가 선택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가상 플랫폼으로 조금 전에 구성이 완료된 IW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IWE 환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이 완료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K에서 제공되었던 애드온, 즉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그라파나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 메시 매니저에 대한 선택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정보 입력과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별의 물리 서버에 리눅스 기반의 OS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KVM 기반의 하이퍼바이저와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며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IWE가 구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IK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하드웨어부터 가성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까지 엔드투엔드 자동화된 컨테이너 풀스택 솔루션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운영 환경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 하드웨어, 하이퍼바이저 또는 쿠버네티스 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스코를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컨테이너 인프라 및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것들이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렇죠. 현재 모든 IT 환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게 어떻게 구축하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파드들의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시성이라든가 정책 관리, 보안 관리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이 컨테이너를 고려하시는 고객들에겐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구현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 가시성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구축한 후에 컨테이너 환경의 가시성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박한진 이사님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배포되고 운영되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잠깐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서비스가 파드 단위로 해서 열심히 또 배포되고 있고요.
또 사라지고 있네요. 사실 뭔가 굉장히 좀 유기적인 것 같지만 또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파드로 구성된 서비스들 간에 뭐 어떤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떻게 좀 쉬워 보이시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요. 아, 네네. 사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파드, 컨테이너 레벨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드와 컨테이너는 개별로 인증, 로드 밸런싱, 로깅, 그리고 연결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통합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통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리자는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파드 또는 컨테이너의 인증과 보안 정책, 로깅과 같은 공통 요소를 단일 정책으로 관리하거나 프로그래밍 가능한 엔티티로 취급하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결 관리, 리소스 보호, 접근 제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좀 더 손쉽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시스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 메시를 별도의 구축이나 배포 없이 선택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애드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드온의 이름이 바로 서비스 메시 매니저입니다. 서비스 메시 매니저는 복잡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상세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기능을 통해 컨테이너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기반의 보안을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IKS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구축 없이 이 서비스 메시 매니저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서비스 메시 매니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왼쪽에 토폴로지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파드와 파드 간의 연결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어떤 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워크플로우로 흘러가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아이콘을 통해서 파드 간의 통신이 보안이 적용된 통신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운영자분들이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면서 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서비스 간의 토폴로지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앤 헬스 탭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서비스의 정상 여부를 대시보드를 통해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부분에서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클러스터, 노드, 네임스페이스, 파드, 디플로이먼트 또는 네트워크, 구간의 지연 등 이러한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메시 매니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서비스 레벨 정의를 통해서 운영자는 스레스홀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점에 경고나 알람을 발생시키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싱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관리자는 자세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실시간 데이터 트래픽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인증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특정 엔드포인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향상된 보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S7 레이어에서만 제공되었던 URL 제작성뿐만 아니라 트래픽 기반의 개별 라우팅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트래픽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80은 A라는 파드로 그리고 20은 B라는 파드로 전송하도록 라우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시면 개발자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시점에 손쉽게 카나리 배포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메시 매니저가 IKS 배포 시의 애드온으로 선택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은 별도의 구축이나 연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세션을 좀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이사님. 네.
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위한 손쉬운 컨테이너 환경 구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객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코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댑티브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계획입니다. 즉, 인터사이트를 통해 배포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요. 타 솔루션, 즉 보시는 것처럼 탄주와 오픈시프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배포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인터사이트에 연결하게 되면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메시 매니저가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단일 온프렘이나 클라우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걸쳐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보안을 준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고객의 이 IT 인프라 운영 환경을 쉽고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시스코는 인터사이트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코의 시스템 인프라를 포함하여 서드파티 스토리지, VM웨어 같은 인프라 영역의 관리에서부터 가상머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워크로드 환경의 배포라든가 통합 운영, 그리고 이런 인프라 환경 등을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솔루션을 통해서 태스크를 자동화한다던가 자동화된 태스크들을 모아서 워크플로우를 통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준다던가 또한 전체적으로 구축된 이 인프라 환경에 대한 가시성 및 인사이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리소스를 최적화해주는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것도 인터사이트의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바로 언제든지 시스코에게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